반갑습니다. 언어의 마술사 금춘추입니다. 오늘은 수리오행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발음오행으로 이름을 만들어 보고 또 한번 자원오행으로도 이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수리오행으로 이름의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수리오행으로 이름을 절대로 짓지 않는 장면가도 있고 수리오행으로만 이름을 풀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수리오행의 단점을 말하려는 자리는 아니니까 배워서 손해볼 것은 없고 가장 어렵게 느껴지도록 발음오행, 자원오행 뒤로 배치했지만 수리오행도 배워볼 만은 하고 자원오행과 같이 표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다음 커뮤니케이션 언변의 마술사를 검색해서 수리오행을 다운받으시고 그 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명에다가 링크도 걸어뒀습니다. 수리오행은 80일 수리, 수리성명학, 수리사경론 등으로 말을 하지만 그냥 쉽게 저는 80일 수리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의 이름은 성 포함하여 세 글자입니다. 홍길동, 임꺽정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4개의 격으로 만들어서 각각의 격에 80일 수리를 적용하여 기륭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글 이름을 지으면 발음오행으로만 끝나지만 한문이 들어갈 때는 자원오행과 80일 수리를 적용시키는데 여기서 80일 수리는 이름의 한문의 획수로 계산하여 격을 만듭니다. 한문의 획수는 필획법, 원획법, 고객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옥편이나 검색에서 찾을 때 나오는 원획법으로만 배우도록 합시다. 한문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다시피 원획법에서는 사용하는 획수를 몇 개를 예를 들어 봤습니다. 원획법과 필획법을 비교를 해놨으니까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한문을 잘 아는 사람은 지금 올려놓은 글자만 봐도 무엇을 뜻하는지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삼수변만 비교해보면 삼수변은 원래가 물수가 원자지요. 그러면은 물수는 4획인데 삼수변은 3획이니 원획법 사용하는 그대로 사용하면 4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수록변을 보게 되면은 임금항에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변으로 사용할 때는 임금항에 점을 하나 빼고 구수록에 점을 하나 빼고 임금항처럼 사용을 하니 원획에서는 5획으로 필획에서는 4획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획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필획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획수가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획법, 필획법 가지고 참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80일 수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치부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결론은 원래 사용하는 획수를 사용하자. 그래서 원획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80일 수리를 적용하기 위해 격을 나누는 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것을 우리는 원형이정과 수리사격이라고 합니다. 주역을 공부하신 분은 원형이정의 원리를 아실 겁니다. 천지의 덕 만물이 운행하는 근본 논리를 사덕으로 설명하여 인의의 사덕을 갖춘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도덕적 논리가 담겨져 있으며 이치에 따라 인성과 성품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길러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곤 합니다. 너무 길어서 빨리 말했습니다. 일단 이름을 짓는 데는 방금 말한 뜻을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그런 논리로 만들어진 학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답게 살자, 자연의 순리답게 살자, 순리대로 살자 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설명도 있지만 깔끔하게 패스하고 넘어갑니다. 이 원형이정의 사덕을 성명하게 적용하여 수리사격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름에 있는 한자의 획수, 숫자 그대로 원형이정 사격을 만들고 그 사격을 수리사격으로 풀어내요. 기lum의 판단을 하는 것이 수리사격론입니다. 여기서 수리사격과 원형이정의 설명을 도표로 간단하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원격, 형격, 이격, 정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격, 뜻은 초년운이며 평생운 또는 평생운의 기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형격, 인생의 중심의 기운이며 수리사격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격, 중장년의 운을 뜻하며 이름 주인의 직업과 가정의 안위 그리고 건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격, 이름 주인의 인생의 총운과 말년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면 원형 이정을 적용시키는 논리와 또 다른 뜻을 알아보자면 이러합니다. 두 번째 표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을 제외한 이름의 첫 글자, 끝 글자, 획수를 합한 것입니다. 초년운은 1에서 20세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 운이 좋은 사람이 기초가 탄탄한 것이며 뿌리가 강한 것이라 성공의 기운이 강하다고 본다. 그리고 만물의 시초, 봄과 인을 뜻한다. 뭐 아시겠지만 요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형격, 성과 이름의 첫 글자 획수를 합한 것이다. 청년은 20에서 40세를 뜻하며 나무와 몸통 또는 열매와 꽃 등을 뜻하니 재물과 사업 그리고 직업과 인격 등 가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중요하고 중심이며 이름 주인의 인생의 주인된 뜻을 나타내어 주운이라고도 하며 결혼을 늦게 하면 청년의 기운이 길게 간다 하여 청장년을 뜻하기도 하며 보통 사람들이 20에서 40대 가진 직업으로 전문가의 사람 장년 이후의 성공을 점치기에 4개의 격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보며 가장 뜨거운 때 여름이라고 비교하며 일생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운이라고 봅니다. 다음 이격, 성획수와 이름 끝자 획수의 합입니다. 중년 40에서 60세의 운을 표현하며 부부관계나 사회적 성공 여부 등에 적용이 되며 형격을 도와주는 부운이라고도 하지만 형격이 도와주는 부운이라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형격을 도와주기도 하고 형격이 도와주는 그 기운으로 보는 거죠. 왜? 젊었을 때 뭐 잘해놓으면은 나이 들었을 때 잘 사는 거고, 그리고 젊었을 때 완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잘 돼 있어야지, 이격이 잘 돼 있어야지 형격도 잘 된다. 그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다음 전격, 성과 이름 전체에 합시다. 말년 60세 이후의 운을 뜻하니 잘 살았나의 기준이 노인일 때 어떻게 사느냐를 본다고 하니 이 운 또한 전체 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못 살아도 우리가 견딜 수는 있지만 겨울에는 행복이냐 불행이냐가 결정되는 것이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으로 겨울을 행복하게 나느냐의 문제를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우리가 사서도 한다지만은 늙어서 고생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의 뭐 부연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원격에서 보면은 원격, 형격, 이격, 정격이 전부 다 20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세에서 20세, 20에서 40세, 40에서 60세, 그 다음에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60에서 80세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거 기준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초년을 1에서 16세로 볼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우리가 세월이 조금씩 지나니까 1에서 18세로 보면서 지금 20세기 정도, 21세기 정도로 오니까 1에서 20세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조금 늘어나는 거죠. 왜? 수명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나이 계격으로 20년씩 보이면 80년이라 봤을 때, 옛날에는 그렇게 안 봤다는 얘기죠. 15세로 봤을 때도 있고, 16세로 봤을 때도 있고, 이렇게 점차 올라가는데, 이거는 솔사들의, 자기네들 기준으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100세 시대를 가고 있는 한해 나중에 이거를 25세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왜? 초년운을 대학까지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온 다음에 초년운이라고, 그 안에는 다 초년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년운이 점점 늘어날 수도 있다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 원형 이정을 전부 다 계절로 비유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도 비교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주 팔자를 나중에 명리학을 수업을 조금 들으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년은 따뜻한 봄날 왜 다들 도와주니까 잘 살아라고, 여름 젊은 혈기가 넘치는 여름, 그 다음 가을 추수해서 창고에 네 곡식들이 쌓여가고, 겨울 이제 우리가 뭐 사람으로 치면 죽을 때죠. 예, 그리고 겨울 이제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는 그 곡식이 있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곡식을 많이 못 견뎌 놓은 사람들은 말로 겨울이 힘들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람을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를 잘 못 지어 놓은 사람은 말년이 힘들다. 그러니까 자식 농사도 중요하고 자기 재산도 중요하고 우리가 농사하기에 조금 맞춰져 있는 거다 보니까 비유를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의 합,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보통 이름의 첫 글자는 상명자이고, 그리고 이름의 두 번째 글자는 하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빨간색 글씨로 적어놨으니까 이름의 첫 글자 획수 플러스 끝 글자 획수, 이게 그 첫 글자는 상명자, 끝 글자는 하명자로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보통 지금 성과 이름, 그 성은 한 글자, 이름은 두 글자, 그래서 총 세 글자를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특이하게 다른 사람들이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논리가 적용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외자 이름이라거나 또는 성이 두 글자인 사람, 그리고 이름이 세 글자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적용하느냐,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외적 사항이니까 외자인 사람, 이름이 외자인 사람, 일단은 조국 씨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민종 수석이고 이 지금 제가 이걸 촬영하고 있는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면서 이제 나중에 이걸 듣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전 법무부 장관이 되겠지요. 예. 조국 같은 경우에는 외자니까 조금 다릅니다. 자, 원격, 이름이 한 글자밖에 없으니까 이름 한 글자만 획수를 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격, 그러면은 두 번째죠. 성 플러스 이름 한 글자. 그리고 이격, 성하고 뒤에 하명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외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격은 그냥 성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격, 그러면 성하고 플러스 이름 두 글자가 다 플러스 돼야 되니까 성하고 이름 한 글자. 그러니까 형격과 정격이 같아지는 거겠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아, 그래, 이제 알겠다, 외자는. 그런데 뭐 선우용녀 같은 사람,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남궁선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것도 다 방법이 있죠. 나옵니다. 선우용녀 같은 경우에는 원격이 상명자와 하명자, 그러니까 이름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는 같겠지요. 그러면 일반 사람 원격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형격은 성이 두 글자이니 성의 한문 두 개의 획수 합과 이름 첫 글자가 들어갑니다. 선우와 용이겠지요. 그리고 이격은 성 두 글자와 이름 끝 글자 선우와 녀이겠지요. 그리고 정격은 전체 합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이제 성이 두 글자이면서 이름이 한 글자인 사람, 남궁현 씨를 예를 들어서 원격은 이름 첫 글자, 왜? 외자니까. 이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랑 같죠. 그리고 형격은 성 두 개와 이름 첫 글자의 합, 남궁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격은 성 두 개만 합이 되는 겁니다. 성 두 개만 획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또 조국 장관이랑 같죠. 그리고 정격은 전체 합입니다. 외자니까 이분도 성이 두 개일 뿐이지 외자는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 외자랑 아주 유사하게
흘러가죠. 그리고 성은 하나인데 이름이 세 글자인 사람. 예를 든다면은 한예슬 씨를 한번, 배우로 알려진 한예슬 씨를 예를 들겠습니다. 한예슬 씨는 이름이 그 본명이 김예슬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다라박이 그 박산다라였던가 그것처럼 이렇게 좀 이름이 참 예쁘게 잘 지어져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격은 이름 첫 글자 플러스 두 번째 글자 플러스 세 번째 글자 획수의 합이 됩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형격은 성과 이름의 첫 번째, 그러니까 김과 예겠죠. 그리고 이격은 성과 이름의 세 번째, 하명자 마지막에 있는 글자니까 그러면 김과 이겠죠. 그리고 정격은 전체의 합입니다. 김예슬이. 원격과 이격이 좀 독특하게 적용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우리가 여기서 웃자고 얘기하는 거지만은 옛날에 뭐 이름을 길게 지어야지 오래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옛날 코미디에 보면 뭐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각사, 동방서 뭐 이렇게 막 그 나오던 이런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을 이 이름으로 풀어본다면은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름이 원형 이정 수리 사격을 뽑아봤다면 80일 수리로 이걸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표는 언제나 아시겠지만 다음에 언변의 마술사를 입력하면 블로그에서 다운을 받도록 하시고, 물론 설명란에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자, 그 표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원격의 획수의 합으로 찾아보고 형격, 이격, 정격 각각 찾아서 80일 수리표를 적용하면 4개의 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바로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이름으로 80일 수리를 한번 뽑아서 원형 이정으로 대입하여 표에 있는 운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예시로서 제가 장명해 있던 이름을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80일 수리를 뽑아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배윤서입니다. 배윤서.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가면 자원오행은 목금토로 되어 있고 발음오행은 수금토로 되어 있습니다. 배가 그 성이지 않습니까? 차례 그 성은 제외하고 이름을 설명해 드리면은 서는 차례서, 그리고 윤은 진실로 윤. 뭐 차례를 지키면서 진실되게 살아간다 라고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으면서 아주 보면은 이름이 그 이쁘게 발음도 이쁘고 그다음 뜻도 참 좋게 지어진 이름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원형 이정을 대입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그 배씨는 그 산문이 14획이 나오고 선은 11획이 나오면서 유는 4획이 나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옥편이나 혹시 네이버 한자 같은 곳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형 이정의 원으로 치면은 이름 첫 글자 획수와 끝 글자 획수를 더해야겠죠. 그러면은 서윤이 더해야 되니까 11획 플러스 4획이 되니까 15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형격 같은 경우에는 성획수 플러스 첫 글자 획수죠. 그러면 배하고 서겠죠. 그러면 14획 플러스 11획이니까 25획. 그 다음에 이격은 성하고 이름 끝 글자니까 14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18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형 이정의 마지막 성격은 14획, 11획, 4획을 다 더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28이 됩니다. 아니죠. 29가 됩니다. 그러면은 원형 이정의 그 수리 사격이 다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원격, 아까 앞에 나왔던 15 수리표를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15가 뭔지. 그러면 표에 나와 있는 게 아마 통솔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 수로 제복과 명석이 따르며 맡은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며 대내외적으로 출세를 할 수 있고, 특히 남성은 문무를 겸비한 관운의 서강이 있으며 여성은 부덕을 겸비한 현모양처로 가정운이 만복되기란 운세를 유도하게 된다. 자, 현격 25가 나왔습니다. 안회격이 됩니다. 안회격. 좀 약간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통솔격은 뭔지 우리가 통솔 잘하겠다라고 나오겠지만, 안회격. 마음의 도량이 넓고 지혜와 재치가 뛰어나며 초지일관으로 밀고 나가는 전진력 속에 인덕과 결혼운이 좋으며 매사가 북이 안강하여 자수성가하고 권위와 위풍이 크고 재물복이 많게 되면 노력만큼의 큰 대가로 발복하게 된다. 특히 자손복을 많이 받는다. 이격 발전격입니다. 발전격 그냥 얘기만 들어도 뭐 발전되겠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로 발전되는가 한번 봅시다. 두뇌 회전이 빠르고 고귀한 품격으로 처세가 원만하여 창의력과 진지력이 뛰어나고 예민한 감수성이 있다. 큰 뜻으로 계획을 세워 포부와 이성을 달성하고 만사가 순탄히 진행되어 공명하고 일신이 영달하는 운세를 유도하며 고귀한 지위에 오르는 대길수이다. 그리고 마지막 정격 29 성공격으로 나옵니다. 성공격 뭐 그냥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설명 들어갑니다. 지혜롭고 재사술이 뛰어나며 뜻과 포부가 원대히 성취되어 권력과 재산운을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는 대기라는 운세 속에 특히 가정운이 좋아 가도가 번창하고 가산도 일치월장 발전하여 애정의 화기가 가득하여 부부가 백년애로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흥왕된 길수이다. 자, 앞에서 보면은 원형 이정의 원은 초년운이고 형은 중년, 청년, 형은 청년, 이격은 장년, 그 다음에 정격은 말년이라고 딱 했을 때 이때 이런 운으로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만 딱 들어봐도 좋았는데 이 80일수로 풀어보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네요. 겁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름 뜻만 들어봐도 성공할 이름입니다.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자손도 많고 부부 사이도 좋고 아주 대길수로 갈 수 있고 발전하고 유복한 이런 삶을 사는 이름은 듣기만 해도 기분 좋으니까 보통 어머니들은 이런 이름들을 아주 비싸게 돈을 주고 장명가에게 짓겠지요. 이제는 돈 없이 직접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0일 수리를 적용하다 보면은 기란 수리가 있고 흉한 수리가 있습니다. 이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기운과 나이대에 적용되는 기운이니 초년의 운이 어렵게 지나간 사람이 말년에 좋게 올 수도 있고 그 반대도 있겠지만은 앞에서 배운 발음오행, 자원오행에서 좋았지만 그림이 좋았지만 80일 수리에서는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명가들한테 돈을 내고 이름을 만드는 게 마음이 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고 이해하였다면 본인의 이름에 기륭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사람살이 잘 사는 부자가 있고 못 사는 거지가 있고 적당히 사는 평민 보통 사람이 있다 하면 그래서 반흉반길의 수리도 있고 아무래도 옛날에 만들어진 학문이라서 그런지 여자에게만 흉한 수리가 있으나 이는 21세기에 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그런 논리라고 봅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들으면 화나는 일이고 그리고 누나라든지 여자 동생이 있는 사람들 우리도 어머니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왜? 여자가 험한 일을 못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여자도 사업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남자들이 하는 일을 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먼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서 80일 수리의 뜻을 보다 보면은 여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두령격 이거였나? 그런 게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떠한 학문에도 허점은 다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료행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퍼가기 이게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부탁드립니다.